아주 멋진 모습을 30년 동안 보여줬어요. 맞아요. 1993년에 처음 MC, 청룡영화상 MC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9회 때 한 번만 심혜진 씨가 하고 다 본인이 해서 요번이 딱 30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재밌는 건요. 그 1993년 첫 MC가 누구였냐면 이덕화 씨하고 김혜수 씨였어요. 김혜수 씨 옆에 많은 남자가 거쳐갔는데 그 첫 번째 남자가 이덕화 씨였는데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기록은 사실 깨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 깨지지 않느냐. 첫 번째는 청룡영화상에서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로 만 23세에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이게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인데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또 최다주연상입니다. 첫사랑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닥터봉으로 받고 그다음에 타짜 정마담으로 받고 요번에 밀수 조춘자로 받고 4번. 여러 가지 아무도 깨지지 않는 30년 최연소 4번 여우주연상 많은 기록을 남기고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네, 뭐 영원한 청룡영화상의 안방마님 김혜수 씨. 어떻게 처음 이제 청룡영화상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원래 이런 비하인드가 재밌잖아요. 준비를 해봤는데 이 김혜수 씨가 당시에 톱스타였는데 이 영화계랑은 희한하게 인연이 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생각을 한 것이 좀 내가 배우로서 인정을 잘 받고 있지 못하나라는 이런 불안함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로서 영화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고 또 조금 더 영화인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이 MC를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제 주인공이 아니라 이 진행을 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해주는 이 MC라는 자리를 통해서 배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김혜수 씨가 가발 쓴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럼 언제 처음 가발을 썼다는 얘기예요? 네, 김혜수 씨가 이 청룡영화제에 가발을 쓰고 나간 건 청룡의 여신이 시작되었던 1993년부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당시에 가발을 쓴 김혜수 씨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그 쇼컷 헤어스타일이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굴곡이 크고 꼬리를 길게 뺀 눈썹, 짙은 립 컬러에서 그 당시 유행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당시 말투인가요? 네,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사실 김혜수 씨 하면 정말 그 청룡영화제 지난 30년 동안 시상식 패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발을 착용했을까요? 사실 그 첫 번째 그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영화 첫사랑 요걸 1년 전에 MC 맡기 1년 전에 찍었는데 요때 여대생 역할인데 너무 순수한 첫사랑하는 역할이라서 되게 그 갓난이 같은 똑단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머리에서 만약 여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다? 이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인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길거나 아예 멋있게 짧거나. 근데 보셨지만 튜브탑 드레스에 여기다 긴 장갑 끼고 막 갈매기 눈썹에 막 시크한 어떤 립스틱 발랐는데 어머 귀여운 똑단발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어쩜 멋있어 보이는 저런 가발을 썼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덕화 씨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발. 그러네요. 나도 가발, 너도 가발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 김혜수 씨와 함께 청룡영화상 이 MC를 본 이덕화 씨가 쇼컷 머리에 가발을 쓰고 나온 이 후배 김혜수 씨를 보고 아니 우리 둘 다 이렇게 모자를 쓰면 어떡하냐라면서 되게 너스레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대형 거울에 같이 이제 두 MC가 2MC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대형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을 딱 봤는데 이덕화 씨가 내가 키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두를 좀 높은 구두를 스텝한테 얘기를 해서 구두를 가져오는 모습을 김혜수 씨가 봤대요. 그래서 이건 내가 후배로서 도리가 아니다. 선배가 구두를 신으시니까 나는 좀 낮은 굽의 그 구두를 빨리 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배우로서 사실은 비율에 되게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하이힐 포기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힐을 포기하고 좀 더 낮은 구두를 신고 와서 선배의 키에 맞춰주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이덕화 씨랑 진행할 때 사진 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봐도 촌스럽지 않고 그쵸.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진행자가 가발을 쓰는 좀 파격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93년이라는데. 네. 아니 제가 93년도 사진을 봤더니 옆에 뭐 이경영 씨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늙으셨고
있고 뭐 다 그런데 혼자서 김혜수 씨는 지금까지 맞아. 이번 청년까지 변화가 없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화려한 드레스 늘 조명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흔히 몸매가 너무 육감적이라 뭐 드레스에 노출이 심해서 이렇게 아니라 본인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레스가 나한테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했고 처음에 갈 때는 뭔가 막 폼나게 제일 막 화려하게 막 치장하고 가서 그렇게 폼 잡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어머 저는 안 보고 너무 드레스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김혜수 씨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드레스만 본 것도 아니고 드레스도 보고 이 굉장히 따뜻한 후배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멘트, 진행하는 그 멘트도 보고 당신의 배우로서의 멋짐도 다 봤던 그런 영화상이었습니다. 네, 김혜수 씨 드레스 이렇게 쫙 보면요. 저런 드레스를 어떻게 구했지 싶은 드레스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혜수 씨가 본인의 SNS에 답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청룡 여신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엄마를 입을 드레스를 각 브랜드마다 메일을 보내서 바잉 요청을 하고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드레스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수된 드레스들 실물에 맞춰서 체크를 해서 선별을 하고요. 거기다가 피팅하고 거기에 드레스의 체형에 맞춰서 수선까지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옷에 어울리는 주얼리, 슈트, 거기에 클러치, 슈즈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또 피팅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또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